자, 9시 됐으니까 시작할게요. 아마 이 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어온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신청은 한 55명 했는데 지금 15분 정도 들어오셨거든요. 어, 반갑습니다. 장동열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숫자로 1 찍어주시면 돼요. 1. 잘 들리세요? 이 채팅하는 방법은 그냥 탭하면 바로 네, 잘 들린다 한 분만 찍어주시면 되니까. 박정희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들어올 때 이 참가할 때 여기에 미팅 아이디를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 밑에 여러분들 핸드폰 뭐 갤럭시 노트, 갤럭시 S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성함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출산 예정일이 며칠이고 몇 월이고 그런 걸 제가 봐가면서 좀 더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저녁에 줌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많이 걱정하고 부산에서 산모교실 하시는 분들도 취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손 잘 씻고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집에만 있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위생 관리를 잘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시범적으로 이 시간에 저희가 줌을 해보는 건 인부 대상으로는 처음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일 거예요. 이 시간에 산모교실을, 뭐 산모교실까지는 일반 산모교실하고 좀 다르니까 강의죠, 강의. 그래서 아마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여러분의 참여도에 따라서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고 이걸 매주 한 번씩 좀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고 그 다음번에 우리도 뭐 사은품 이런 추첨 이런 것도 재미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요. 그냥 그 임신하고 관련돼서 정말 많은 산모들이 놓치고 있는 주제 몇 가지를 제가 골라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까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2010년도 10월의 타임지 표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두 개를 진하게 그려놨잖아요. 첫 번째 이 화살표는 이 타임지 전체의 표지 타이틀이죠. First 9 months shape the rest of your life. 그래서 임신한 9개월이 이 9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the rest of your life, 나머지 인생은 사실상 결정되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의 중요성을 그냥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뱃속에서 보내는 태교 9개월이 이 아이 인생에 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호로 특별판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좀 작은 글씨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The New Science of Fetal Origin. 그래서 태아기에 있었던 오리진, 그러니까 태중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기원이 태중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최신 과학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인이 약물 중독이 많다, 알코올 중독이 많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임신 때 태중에서 시작된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비만, 한국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요. 성인 돼서 비만이 되는 그 문제마저도 실제로는 태중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임신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판입니다. 구입해서 읽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에서 요 제목으로 타임지라고 쓰고 요 제목으로 검색하면 뭐 9.11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충격적인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정도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유전자 DNA입니다. DNA.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똑똑하고 그럼 태어난 아기가 똑똑하고 아무래도 유전자도 좋고 그렇지 않겠냐. 이게 절대적인 그동안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정말 똑똑한데도 애가 어리버리한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뭐 공부 잘하고 막 그렇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정말 총명한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게 최신 과학들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바로 유전자 때문이 아니고 자궁 속에서 또는 태어나서 그 어린 아주 중요한 시기에 태교를 잘했거나 영유아 교육이 환경이 좋았던 아이들은 훗날 커서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요 안에 요게 DNA거든요. 지금 이렇게 DNA 안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생물학 시간 때 배우셨겠지만 아데닌, 구아닌, 티민 이렇게 해서 A, T, G, C라는 4개의 염색체가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아미노산이 얼마나 이게 길게 배열되어 있고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나중에 장동건처럼 잘생겼다 또는 인물은 별로 안 좋다 그런 모든 영역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착각했던 것은 이 유전자가 좋으면 그 태어난 아이가 무조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신 과학이 밝혀낸 거에 의하면 여기 각종 공들같이 생긴 거 있죠. 이 녹색, 파란색 이런 것들. 이게 DNA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 팔뚝 안에 제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소매가 제 팔을 이렇게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팔을 걷어 올려야 여러분이 DNA 유전자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옷이 소매를 덮고 있으면 이 유전자는 분명히 고급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보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믿음은 유전자가 좋으면 똑똑하다. 이렇게 믿었다면 지금의 최신 과학이 밝혀낸 것은 아니다. 이 소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유전자 정보를 꺼내서 복사할 수 있다. 이게 최신 과학이 밝혀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DNA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껍데기를 걷어 올려주지 않으면 유전자는 복제가 안 되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핑크색으로 어느 한 단백질만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예요. 핑크색으로 도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단백질입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게 DNA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수한 DNA라고 칠게요. 근데 지금은 단백질에 가려져서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백질이 문을 열어줘야 읽혀질 거라고요. 그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소매가 벗겨지고 있죠. 그러면 스캐닝하는 복사기가 와서 이 DNA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또 세포가 새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장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가 되고 나면 다시 단백질 문을 닫습니다. 또 다시 열죠? 또 복사해 가고. 그죠? 쭉 복제합니다. DNA 복사하고 복제가 끝났으면 다시 단백질이 닫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와서 뭐가 딱 결합을 했잖아요. 다시 복제하죠. 가져갔죠. 문 닫습니다. 그럼 여기 떨어져 나온 녹색이 떨어져 나온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태아한테 태담을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친구랑 만나느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 외부에서 오는 자극 정보 있죠.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그널이 어떤 종류가 오느냐에 따라서 좋은 단백질의 문이 열려서 좋은 DNA를 복사해 갈 것이냐, 안 좋은 문을 열어서 안 좋은 DNA를 복제해 가느냐라는 것이 최신 과학의 연구 결과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 시기가 언제냐고 타임지의 표지에서 드러낸 게 임신 중에 보내는 태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기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임신부인데 태교를 아주 잘하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나의 DNA 중에서도 좋은 DNA만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가 엄청나게 복제를 해 간다면 태어난 우리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총명한 영재 태교를 할 수 있을 거다. 그 말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신부가 정말 임신기 9달을 임신부도 스스로 잘 보내야 하지만 그걸 도와주는 남편분도 정말 임신한 아내와
같이 노력하고 협조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인부들 제가 만나보면, 저희가 젠틀버스를 한 지 21년이 넘었는데요. 21년 동안 보면 점점 출산 준비나 태교 준비에 좀 더 소홀해져 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안타까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그런 관점에서 도대체 정자와 난자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수정이 이루어지고 과연 어떻게 뱃속에서 아기의 뇌가 발달하는지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의 한 서너 개의 핵심 영상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영상, 첫 번째 영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 드디어 이렇게 정자가 사정이 되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정자가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때 나가는 정자들은요, 목적이 없습니다. 난자가 나오는 줄 몰라요. 그래서 배란이 안 될 때도 부부관계를 하면 정자는 무조건 나가는 거죠. 그 정자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목표가 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기게 많이 얘기하지만 남편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출근합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할수록 인생은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자궁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태어나고 나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자들이 무지무지 여행을 많이 가죠. 여자의 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궁은 굉장히 습한 늪지대를 통과합니다. 이때 여기 올라오는 정자들 보이죠? 거의 다 죽습니다. 약 3억 마리 정도가 출발하는데요. 한번 사정할 때마다 그 대부분이 죽고 마지막에 결국 수정이 이루어지는 건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정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무 빡세면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의 아마 정자의 활동이 훨씬 더 좋았을 거다, 전체적으로. 첫날 그렇게 늪지대를 통과하고 나면 이 정글 같은 밀림이 나타납니다. 이 밀림 과정도 통과해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가죠. 걸리고 찢기고 찢어지고 지네끼리 박치기 하고 대부분의 정자들은 죽어 떨어집니다. 저 끝에 보면 근데 아직도 이 정자들은요. 저기 난자가 있는 걸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고 가냐? 난자가 이때 그냥 일종의 호르몬을 뿜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 이 정자가 난자 쪽을 향해서 갑니다. 즉 무슨 조짐이 있으면 그걸 알아차리고 빨리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난자가 뿜어낸 호르몬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우리가 어른이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데 뭔가 중요한 조짐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걸 잘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정자가 1등한 정자가 들어가느냐? 이게 착각이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정자는 난자가 선택한 정자만이 들어갑니다. 얘가 좀 늦게 왔지만 얘가 들어가죠. 단 한 마리한테만 진입을 허용합니다. 3억 마리가 출발했는데 여기까지 온 정자는 불과 100마리 정도예요. 나머지는 결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난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위대합니다. 자, 드디어 정자가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정모세포, 아빠를 송두리째 압축해서 이 아빠의 외모, 성격, 기질, 신체 건강 모든 정보가 요 세포 하나에 압축되어 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엄마도 남모세포 압축이 되어 있다고. 이게 드디어 결합하면서 수정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세포 중에서 가장 큰 단 하나의 세포로 변합니다. 세포 분열을 시작하죠. 이제 생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난관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2개, 4개, 8개 세포 분열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렇게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를 좋아했으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죠. 그래야 결혼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란은 가장 안전하게, 굉장히 위험하죠. 가는 길이. 이때 유산 굉장히 많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거 자궁 내막까지 와서
여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착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착상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자는 이물질입니다. 이물질을 엄마가 키울 수 없습니다. 산모가.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를 키우려면 이 이물질을 키워야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아기를 키워줄 대리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만드는 것은 사실은 아기가 아니고 이 커다랗게 올라오는 것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태반을 통해서 내 아기를 키우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아기예요. 근데 평평하게 있던 게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말리죠. 중간에 길이 생깁니다. 이게 훗날 척추예요. 이땐 뼈가 없으니까 우리가 척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신경세포들이 위쪽으로 막 이동을 합니다. 위가 점점 커져요. 뭐가 될까요?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학적으로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좋겠다. 이런 말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요. 머리는 척수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뇌가 척수로부터 만들어진다고요. 척수가 뇌를 만듭니다. 태반 위에 뇌가 보이고 초기에 원시뇌죠. 심장이 드디어 요동치고 있고요. 척수가 길게 꼭 에일리언처럼 이렇게 꼬리를 뻗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생리가 없고 병원에 가서 임신 진단을 받죠. 보통 6주 전후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초음파에서 심장이 뛰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단 6주 만에요.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6주 동안 여러분이 먹은 음식 또는 뭐 이상한 약물을 먹었다든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든지 그럴 땐 여러분 아마 이때 좀 유산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확률도 꽤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임신 초기가 정말 중요했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6주 만에 생명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지금부터 6주 만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만들 거예요. 혼자서 모든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보고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 유전자는 처음 얼마 동안은 유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심장을 뛰게 만들고 뇌를 만들고 이건 유전자가 근본적으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시그널, 환경 요소들이 안 좋다면 그런 곳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뇌를 통해서 뇌에서 가까운 곳, 눈, 코, 귀, 입, 그리고 팔, 다리까지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위대한 생명 창조 작업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임신해서 배불러 있는 기간을 10달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지겹다고 표현하지만 길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생명 한 명을요. 아까 말도 안 되는 정자 난자의 모습에서 완벽한 뭐 쌍꺼풀 수술한다 뭐 성형수술해도 몇 달씩 6개월씩 몇 군데 수술하면 그렇게 걸리는데 점 뽑고 레이저 점 뽑고 점 흉터 없어지려고 해도 몇 달이 걸리는데 여러분 몸속에서 알아서 유전자가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 간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10달로 사실은 모자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습은 좀 웃기죠? 처음엔 대충대충 만들거든요. 귀 뚫려 있고 눈 만들었고 코 있고 콧구멍 손가락 다 보이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점점 자세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아까 초기에 일찍 들어오셨던 분은 DNA를 복사해가는 스캐닝 시스템을 보셨죠? 엄마 눈을 닮게 할까? 아빠 눈을 닮을까? 엄마 싸가지를 닮을까? 아빠 성질을 닮게 할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단백질의 문이 열리고 어떤 DNA를 더 많이 복제했느냐? 유전자를 해석하는 차원의 문제지 좋은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는 않다. 그 점을 여러분이 깊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애기 눈도 점점 세련되게 성형수술을 해갑니다. 빛나는 모습이죠. 이제 좀 외계인에서 점점 사람같이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불과 지금 9주, 10주 정도 된 상태예요. 아까 그 생명, 심장이 뛰기 시작 6주, 지금 거의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만에 놀랄만한
생명의 진화를 이룩해낸 거라고요. 이제 거의 12주 정도 됐어요. 그러면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발가락도 너무너무 정교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도요. 퇴치를 통해서 모든 영양 공급을 받고 있죠.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왜 잘 드시고 좋은 음식을 드셔야겠어요? 이걸 타고 들어가는 음식의 종류, 영양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를 먹는다는 것. 한편으로는 내 아이한테 뭔가를 먹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생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뇌 발달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뇌세포예요. 이 동그란 게 뇌세포라고요. 여러분이 노래한다, 대담한다, 좋은 영양소를 먹는다, 또는 나쁜 걸 먹는다. 어떻게든 이 뇌세포 자체는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극이 많으면 이렇게 가지를 쳐서 세포 간의 연결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의 영역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적성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성질이 더럽다. 그마저도 성질이 안 좋은 쪽에 이와 같은 뇌세포가 많이 연결 작업을 한 거고, 우리 아이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한다. 노래를 잘하는 쪽에 음률과 관계된 곳에 뇌세포 간의 연결 작업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 인지 영역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몸을 너무 잘 쓰고 운동 잘하고 춤 잘 춘다. 공간, 지각 영역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궁 속에서 가장 중요한 뇌발달을 전개를 시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태어나서 만약 뇌발달이 된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엄마 아빠를 만나느냐에 따라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엉망진창이 아니고 생존 자체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뇌발달의 구조물이죠. 설계도죠. 설계도. 집을 지을 때 먼저 만드는 설계도.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은 바깥에 나와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생활 시스템 속에서 활성화되고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 아이가 복사해서, 마치 오늘 여러분이 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 가서 이 줌 클라우드 미팅을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텐데, 이 아기는 뱃속에서 여러분의 뇌신경계에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외부 활동에 따라, 여러분의 태교 활동에 따라 어플을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뇌 안에다가.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서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은 그 효과로 표현하면 너무 어불성설인 거죠. 임신기. 이때 만약 우리가 모여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재밌는 노래도 같이 부르고 활동도 하고, 그런 활동을 산모교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 강의 듣고 뭐 경품 사은품 하고 공부 안 하고 사은품 떨어졌다고 슬퍼하고, 그런 산모교실에서 여러분의 이 뇌발달 세포가 연결될 걸 기대한다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교의 중요성, 태교를 하는 방법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뇌과학이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태교가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내 아이의 뇌세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기다. 그 점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어요? 확 온다. 숫자로 확 왔어요. 1번. 글쎄 정말 그럴까요? 2번. 숫자로 여러분이 좀 반응을 해주시면 강의하기가 훨씬 더 재밌고 좋거든요. 이 숫자라도 반응이 없으면 거의 원맨쇼 하는 거하고 기분이 유사해서 숫자 한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깊이 간다. 숫자 1. 글쎄 정말 그럴까요? 숫자 2. 안 찍는 분도 많이 계시네. 1을 다 찍으셨는데요. 안 찍는 분은 아직 아마 이 사용이 익숙지 않아서 약간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숫자 찍고 하는 거는요, 이게 바탕 화면을 한번 톡 치면 제일 밑에 아이콘들이 나와요. 또 한 번 치면 아이콘이 사라져요. 또 한 번 다시 치면 밑에 아이콘이 나와요.
아이콘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손 누르면 질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없는데 잘못 누른 사람이 엄청 많죠. 지금 한 분 손 눌러져 있다가 잘못 눌러졌구나 하고 손 내린 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밑에 더보기에서 점 3개 있죠. 그거 누르면 여러분이 채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요.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을 여러분 리스트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들어온 분이 24분입니다. 질문 있다고 여기 손 들고 있는 분도 한 분 계세요. 정말 이분이 손을 든 건지 잘못 누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질문 2분 됐다, 1분 됐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출산, 아기를 낳는다는 건 첫째 1번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 또는 2번 아기가 잘 나오게 돕는다. 어느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1번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 2번 아기가 잘 나오게 돕는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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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다들 2번이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말 2번이라고 생각하면요. 아기가 잘 나오게, 이건 아기가 하는 일이에요. 돕는다? 그럼 이게 엄마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공부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딱딱한가요? 준비. 근데 이 공부가요 되게 재밌어요. 엄마 공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진짜 내 거거든요. 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의한 지 정확하게 27분이 지났는데 27분 동안 재미있게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게 예교원에서 직접 할 땐 엄마 얼굴들을 보면서 하지만 이것도 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밤에 이제 집에 들어와 계시니까 화장도 다 지우고 생얼이라서 비디오 잘 끄더라고요. 박정희님, 각국맘, 각하 재밌대요. 각하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2번이라고 이해한다면 2번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셔야 돼요.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애 막 3kg도 훨씬 3.5kg를 낳는데 어떻게 나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애는 잘 나온대. 애는 무조건 잘 나온대. 그러니까 내가 도울 준비만 하면 되거든. 난 도와줄 준비 많이 했으니까. 뭐 체조도 많이 했고 요가도 했고 공부도 많이 해서 나 잘 도와줄 수 있어. 정말 한번 잘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예기원 카페에 오면 애기 출산을 잘 도와주는 엄마들의 진짜 사례가 예기원 카페만큼 생생하게 많이 있는 카페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우리 회원은 불과 2,900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카페에 뭐 100만 명 있어도요. 진짜 살아있는 동영상, 진통하는 모습, 뭐 갓 태어난 아기 모습 그런 거 없잖아요. 사진만 인증샷처럼 올라와 있지. 예기원 카페에서 여러분 예기원 카페 잘 활용하시고 하셔서 정말 풀로 한번 엄마 준비를 최대한 한번 당겨보세요. 무료 컨텐츠, 유료 컨텐츠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만 무료 컨텐츠도요. 무료 컨텐츠만 알아도 엄마들 사이에서는 랭킹 1위 할 수 있습니다. 유료 컨텐츠까지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진짜 육아까지 완전 달인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아기 잘 키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자꾸 와요. 이 두 분 이분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지금 진통 걸려서 있는데 자, 이분을 1번, 이분 2번 어느 분이 지금 더 아기를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볼까요? 1번, 2번. 어느 분이 더 아기를 돕기 위해서 몰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1번, 2번입니다. 여는 심지어 신랑도 없네. 지금 2번 엄마는. 1번 엄마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두 분 다 현재 진통 중이지만요. 2번 엄마는 완전히 아기한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별로 진통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출산 때 어떤 엄마가 될 건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죠. 보세요. 이분은 더 즐거워 보이죠. 왜? 이분은 남편이 아닌 조산사가 옆에 있거든요. 뭐 같이 대담도 걸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이만큼 진행됐다고. 근데 엄마, 어때요, 표정?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물론 100%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고 장담할 수는 절대로 없겠지만, 내가 출산을 두려움으로 인지하고 있느냐, 빛나는 기대감을 갖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결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 병원을 선택할 때도, 그래서 조산사가 있는 병원입니까? 조산사가 그냥 분만실에 있는 게 아니고 조산사가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1대1로 도와주는 병원입니까? 이걸 더 원하시는 분은 병원 가서 안 낫고 조산원 가서 낫는 분도 적지만 그래서 계시잖아요. 심지어 조산사를 집으로 불러서 가정출산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기대감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준비를 적게 하면 출산일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요즘은 애가 태어나면 임신 중에 조기 진통이다, 뭐 임당이다, 아기 상태가 안 좋은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NICU,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넘어가는 아이들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아보험 안 드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병원을 꼼꼼하게 주치의도 잘 봐야 되고, 그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상태가 정말 좋았던 후기가 정말 있는 병원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조산사 출산이 지원되는 병원인지도 확인하고, NICU가 있는 병원인지도 확인하고, 이런 걸 다 갖추면 많이 갖출수록 좋은 병원이 된다. 그런, 여러분들 다 이미 병원을 결정하셔서 다니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기를 만나야 되는 병원이지, 산모가 주체지 의사가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자, 그런 관점에서 미국에서는 CNN에서 그런 뉴스도 나왔죠. 의사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논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팩트. 검증된 팩트. 의학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통증신경이 건드려지지 않는다. 고로 아플 수 없다. 미국의 CNN이 실제 그 병원을 취재를 갑니다. 제가 이 소리는 죽였어요. 정말 약도 안 쓰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렇게 낫는 병원이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 있다고 해서 그 병원을 갔습니다. 실제 이분은 아기 낳기 마지막 직전입니다. 표정이 너무 온화하죠. 드디어 힘주기를 시작합니다. 힘주기 합니다. 아기는 나왔고 출산은 끝났습니다. 원래 평온한 웃음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10분 지났습니다. 아기 낳고 10분 후에 별일 없나 스스로 내려와서 침대에 내려와서 옆방에 이렇게 구경 갑니다. 1시간 지났습니다. 자궁출혈도 없고 너무나 건강하게 확인됐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퇴원 수속을 밟습니다. 레리 골드만이라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어떤 경우에도 통증신경이 건드리지 않는다. 고로 아플 수 없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이게 의학적인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출산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엄마들은 아빠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출산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집단은 딱 2집단밖에 없습니다. 직접 아기를 받아보는 조산사와 예경은 딱 2집단밖에 없어요. 저는 21년 동안 남자지만 너무나 많은 인부들을 도와드렸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말 출산의 결과가 더 좋았다. 장담하고 확신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육아를 잘하는지도 확신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예교원은 예를 들면요. 예교원은 여러분 그 유료 프로그램 하면 왜 이중 언어까지 가르쳐 드리잖아요. 아이를 아예 영어를 하는 아이로 키워라. 나중에 영어 공부를 시키면 돈만 엄청 들지 효과도 없다. 미리 그냥 모국어처럼 키워라.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제 인생 경험에서요. 아이가 가장 영어를 잘한 경우가 누구였냐?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서울에서 10년 동안 했으니까. 그때 엄마가 서울로 시집 온 엄마였는데 고등학교밖에 자기 못 나왔고 영어 하나도 못한대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는 방법을 그 엄마는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못하고 대학도 못 나와서 약간 뭐라 그러죠? 주눅이 들어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유치원 다닐 때요. 그 엄마의 아들이 가장 영어를 잘했습니다. 엄마가 영어를 좀 하죠.
그러면 원칙, 저희가 가이드라인 드린 대로 안 하고 중간에 자기식으로도 하고 막 바뀌어요, 이게. 부산에서도 해보니까 역시 원칙을,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의 결과가 항상 좋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출산이 그럼 왜 또 중요하냐? 출산의 결과에 따라서, 출산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애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애기 상태가 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Activate his trunk muscles. 그죠? As he moves towards 보세요. sitting, he demonstrates head lag throughout the entire maneuver. Owen does not assist. 소리 좀 죽일게요. 목 잘 들고 올라온 애도 있고, 조금 처진 애도 있고, 좀 더 처진 애도 있고, 완전히 처진 애 있고, 완전히 처진 애. 아예 못 올라오는. 너무 다르죠? 2개월 된 아기예요. 왜 다르냐? 그럼 어떤 아이는 정말 자연 출산이 잘 됐고, 어떤 아이는 무통분만을 조금 맞고 자연 분만이 됐고, 어떤 아이는 무통분만을 했지만 무통주사를 많이 맞았고, 어떤 아기는 수술로 태어났고. 그래서 한 2달 동안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도 아직까지 들고 스스로 잘 못 올라오는 그 신체 발달의 속도나 그런 것들이 우선 우리 눈에 딱 보이기에는 신체 발달의 속도에 차이가 많이 나죠. 다른 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출산이 잘 되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가장 평균적인 얘기예요. 생후 50일 된 아기. 그냥 엎드려 놔도 자기 혼자 목을 이렇게 들고 눈도 얼마나 똘망똘망해요. 물론 이 아이는 자연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게 평균이에요. 우리가 왜 자연주의 출산을 중요한 출산법으로 강조하냐 하면, 젠틀버스를 왜 중요하다고 강조하냐 하면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육아하기가 쉽잖아요. 우선. 두 번째, 아기 키우는 게 재밌잖아요. 50일 된 아기 엎어놨는데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눈 마주치고 있으면 깍꿍놀이도 할 수 있고, 딸랑이도 흔들어줘도 재미있고, 엄마가 이렇게 하면 눈이 이렇게 흔드는 쪽으로 눈이 따라오기도 하고 하니까 모든 활동이 재미있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영님이 남편분하고 부부가 제가 김해에서 강의할 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때 김해에서도 제가 틀어드렸더니 남편분이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다고 지금 채팅창에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영님도 원래는 자출을 처음부터 결정하고 있었던 분은 아니었는데 자출 선택한 건 너무 잘했다고 아내를 굉장히 많이 격려해줬다. 그래서 이 출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은요, 남자가 개입하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낳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법의 선택, 출산할 병원의 선택권, 철저하게 100%. 이거 남편하고의 토론사항이 아닙니다. 왜 토론하냐? 겁나니까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이라기보다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미장원 어디 가서 머리 카트한다. 토론합니까? 화장을 어떻게 할 거다. 토론합니까? 내가 잘 알고 잘 자신 있는 건 토론하지 않습니다. 토론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겁나고 나도 사실 잘 모르겠고 괜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대상자가 출산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럼 남자들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대답이 뭔지 압니까? 바꾸는 걸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한다고요. 그냥 다니던데 다니면 안 되나 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어떤 남편한테 물어. 그걸 바꾸는 남편은 한 번밖에 없어요. 아내가 난 꼭 이거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그 경우 외에 남편의 대답은 적어도 출산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대답이 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참 재밌었어요. 주영님 여기 계시네, 그죠? 이 부부가 산후조리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손톱을 못 깎겠다 그래서 저희 예교원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깎아줬어. 손톱을 우리가 깎아줬다니까. 부모님이 안 깎아주고 저희 부원장님이 깎아주셨어요. 애기 옷 갈아입히고 이러는데 애가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애기를 이 앞편에는 안아서 달래는 법. 그 다음에 앉지는 않지만 바닥에서 뭔가 테크닉을 써서 달래는 법.
요번이 3번째 영상인데요. 안아주지도 않고 간단한 테크닉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디오를 켜야 되겠죠. 저는 저 아기 그냥 재울 수 있습니다. 저 처음 보는 아기거든요. 조련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처음 보죠. 근데 딱 2가지 했어요. 저는 이 2가지, 2개의 손가락으로, 보이시죠? 2 손가락으로 아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굉장히 부드럽게 터치를 했어요. 첫 번째 테크닉, 젠틀 터치. 부드러운 터치. 그 부드러운 터치의 기준이 뭐냐? 아기가,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아기의 반응을 저는 보죠. 예를 들어서 너무 세면 아기가 더 찡찡거릴 거 아닙니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근데 이걸 보고 아빠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테크닉은 젠틀 터치. 그 다음에 젠틀 보이스. 소리도 말도 했어요. 여러분한테는 안 들리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처음에는, 괜찮아. 너 안전해. 너 괜찮아. 아주 안전해. 이건 어른의 말로 일단 하고요. 아기는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듣죠? 아기가 가장 익숙한 소리가 자궁 속에 있을 때, 피가 지나가는 소리. 왜 심장에서 피가 박출되면 탯줄을 타고 태반으로 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기 귀에다 대고 1번하고 2번을 섞어서 했어요. 괜찮아. 너 지금 너무너무 안전해.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이 2가지 테크닉.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기를 달래고 꼭 안아주지 않고 또 안아서 달래고 안는 방법. 정말 수십 가지의 테크닉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수십 가지의 테크닉도 원칙이라는 게 있고 원칙을 이해하고 테크닉을 이해하면 너무 재밌어요. 왜? 그냥 테크닉은 예를 들면 안아서 재우는 거. 엄마들은 보통 그것만 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내를 이렇게 힘들죠. 손목 나간다, 발목 나간다, 내려놓으면 운다, 뭐라 그러지? 등 센서, 작동됐다. 존재하지도 않는 거. 엄마가 준비가 안 돼서 생긴 문제를 마치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그냥 엄마들은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면 산정교육의 중요성은 딱 하나입니다. 산정교육, 준비를 한 만큼 키우면서 내 아이가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가 아주 신나요. 육아가 보람돼요.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힘든 것보다 보람되고 재밌는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육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현 실정상 2살 넘어가면 거의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키우는 거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도 있지만 내가 이해 낳고 딱 붙어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시기라는 게 딱 2년밖에 안 되잖아. 그 다음부터 벌써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할 텐데 2년 동안 정말 이 아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산정교육하고 엄마 준비하고 육아하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저희는 이게 오늘 여러분 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명의 10명의 엄마들이 줌에서 만나서 애기 안고 막 영어 음악 노래도 부르는 것도 저희 영상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저희 회원들은 문화센터 가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자, 오늘 자료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 자료예요.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가네요. 여러분, 밑에 여기 임신기고요. 태어났습니다. 빵살, 2살, 6살, 12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뱃속에 있는 태아하고요. 태어나서 2살 때까지는 뇌파입니다. 뇌파. 뇌에서 나오는 파장이 있죠. 델타파라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2살에서 6살 사이는요, 델타파도 나오지만 세타파라는 것도 나옵니다. 6살이 넘어가면 알파파라는 것이 추가적으로도 나옵니다. 12살이 넘어가면 어른하고 똑같죠? 베타파라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이런 상태죠, 우리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 상태죠. 태어나도 한 2살 때까지는 이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파장이, 그럼 어른으로 치면 델타파가 뭐냐? 완전히 숙면에 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고 있을 때예요. 어른한테 세타파가 뭐냐? 잠들기 직전에 막 졸리면서 비몽사몽 뭐 이렇게 헤매는 상태입니다. 어른한테 알파파가 뭐냐 그러면 일을 할 때 왜 몰입이 돼서 막 일 잘 될 때 그때가 알파파가 나. 목사님이 막 기도에 빠져 있을 때, 스님이 연부를 외우면서 몰입되어 있을 때, 그 창조적인 활동이 이때 많이 나오겠죠. 베타파는 언제 나오냐? 그냥 일상적으로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냥 뭐 어디 가자 막 하여튼 우리가 의식이 그냥 뭐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겉에서 흐르고 있는 생각들. 그 어른 같으면 이게 되게 많죠. 근데 어른 중에서도 이 상태가 알파파를 꽤 많이 작동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른들은 사실 잘 때를 제외하고 이 세타파와 델타파를 잘 활용을 못하죠. 그래서 보통 그래도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알파파를 많이 만들고 알파파도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 베타파만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회적으로 뭐 공부면 공부를 잘하거나 축구면 축구를 잘하거나 음악이면 음악을 잘하거나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평범한 이런 우리라고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지금부터 한 2년 이상은 델타파만 나오는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이 델타파가 뭔지 아십니까? 신생아갖고 얘기를 해요. 태아도 마찬가지예요. 뱃속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표현이 커튼 뒤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상태라고. 오히려 더 집중력 있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때 하는 교육의 효율성이 비교하지 않을 만큼 가장 높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임지는 요 시기 임신 9개월만 잘 보내도 나머지 인생이 결정된다 하고 태교의 중요성을 발표한 분들도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더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세타파까지 나오는 6살, 만 6세 이때까지 잘 키우면 잘 도와주면 이때 아기의 뇌발달 상태만 잘 가게 도와주면 진짜 이 아이 미래 평생은 정말 결정되어 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뭐 유치원 다닐 때 5살, 6살 때 운동 좋아하는 애가 학교 들어가도 운동 잘하고 5, 6살짜리가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알잖아요. 5살 때 노래 못했던 애가 어른 돼서 노래 잘하지 못하니까. 이때 다 이미 드러난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키워도 드러는 난다는 거예요. 그냥 잘 키우고 싶다면 이 델타파와 세타가 잘 가동되고 있을 때 이때 잘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태교하고 이렇게 초기 육아하고 그런 것들을 잘 가동시키면 정말 아이가 6살이 지나면서 좀 더 남다르게 자기 좋아하는 거, 사람하고의 관계 맺기도 잘하고 똑똑하고 자기 앞가름 잘하고 건강하고 소통 잘하고 매우 안정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태교, 출산하고 2살까지면 정말 길죠. 2년입니다. 결정탑니다. 이 시기. 그리고 유치원 애들 왜 소꿉놀이 하잖아요. 이 세타파는 뭡니까? 세타파는요. 비몽사몽간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 세타파는요. 완전히 잠에 빠진 상태는 아니고요. 짜몰라 할 때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헛소리도 하잖아요. 즉 아이들은 소꿉놀이 하면서 그걸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존재하지 않는
상상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의 소꿉놀이를 보면서 상상놀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이 실제로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 수련도 해야 되고, 내 아이에 대한 이해, 발달 과정의 이해, 그런 것들이 조금만 결부를 시키면 정말 많이, 그래서 저희 그 예교원에 이 교육 멤버십 따라온 회원들 보면 작년 7월부터 제가 쭉 끌고 왔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제 2년 차인데 6개월만 공부해도요.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나면 정말 레벨이 다른 엄마, 아이들이 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를 뭐 3개국어 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 이거 6살 지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한테 아까 타임지에서 이 두 줄, 그죠? 임신 9개월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말, 그 다음에 태중에서 모든 것이 오리진, 기원, 시작되었다는 최신 과학의 결과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요.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할까? 이 두 가지, 이 임신 9개월, 이 배가 나와 있는 순간, 이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가 엄마의 의지나 의식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있는 이 시기가 만약 알아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라면 알아서 좋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은 우리가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된다. 젠틀벌스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예교원에, 또 부산이 아니신 분들은 예교원에 젠틀벌스 회원병원으로, 또 그마저도 접촉이 안 되는 분은 예교원 카페에서 정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준비와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하는 줌 산모 교실이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 1시간 좀 53분 했네요. 최종적으로 24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아마 나머지 분들은 줌 어떻게 들어오는지 우리 미애 팀장님 속표 남겼네요. 오늘 모바일 산목의 참석 소감을 예경 카페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아주신 분들께는 3일 내로 임산부 요통을 줄이고 예방하는 바른 습관, 나쁜 습관 10가지 이메일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이제 줌 산모 교실을 처음 했는데요. 이왕 들어오신 거 바로 나가시지 말고 몇 가지만 저하고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오늘 처음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5점 만점제로 받을게요. 5점. 이거 모바일로 보는 건데 오히려 산모교실 가서 보는 것 못지않을 만큼 좋았다. 5점. 아마 그래도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편이었다. 4점. 글쎄 뭐 그냥 보통이다. 3점. 별로 2점. 아주 별로다. 1점. 4점, 5점으로 숫자를 좀 찍어 주십시오. 음. 1점 찍어도 저 안 삐지니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찍어주시면 됩니다. 채팅 몰라서 못 찍는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나는 오늘 이걸 들었는데 개인 소감을 제가 하듯이 말로 나도 발표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숫자로 7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오디오만 열어드리고 한번 청취 소감, 오늘 참여 소감 듣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모 교실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대에 한다면 1번, 이것도 5점을 하죠. 5점. 반드시 참여하겠다. 웬만하면 참여하겠다. 상황 봐서 3점. 이건 5, 4, 3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산모 교실을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1점도 있다. 못 참여하겠다 이 말인가? 아니면 이분 의견 듣고 싶다.
갤럭시 노트 9 1점이라고 하셨어요. 1점. 크크. 잘못 찍었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세 번째 질문은. 자, 오늘 난 이 방송을 남편하고 같이 들었다. 1번. 남편하고 같이 듣고 싶다. 1번. 아니, 듣고 싶다 아니라 같이 들었다. 1번. 오늘 같이 들었다. 그 다음 2번. 혼자 들었다. 2번입니다. 혼자 들었다. 2번. 남편이랑 같이 들었다. 혼자 들었다. 1, 2. 같이 들었다. 2. 혼자. 남편한테 퇴근을 안 했다고. 남편 잠들었다. 아, 웃겨. 1.5는 듣다가 남편 시리 샜다 이 말이네.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남편이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 대표 선수를 한 분만 초청해서 그래도 의견 한번 누구 들어볼까? 숫자 7 한 명 찍어보세요. 자, 5초 드릴게요. 활발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저 한마디 할게요. 뭐 소감이 됐든 뭐가 돼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다 서로 이제 커뮤니티가 되잖아요. 자, 숫자 7 찍어주시면 그분 제가 마이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7. 손 안 들면 7 안 찍으면 제가 지명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카운팅 할게요. 5, 4, 3, 2, 1. 아무도 안 찍으시네. 자, 그러면은 제가 자주 봐서 지난 분 한 분. 자, 주영님. 주영님. 마이크 열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공부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해도 아,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그래도 이거 라이브 모바일은 주영님도 오늘 처음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처음 아니에요. 모바일 전에 엄마 학교? 산모계시는 처음 아니, 아니에요? 모바일로? 아니요, 산모 그 전에도 몇 번, 이거 2번인가 들었었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어쨌든 요새 외교원도 자주 오시고 또 모바일로 이렇게 하니까 소감은 어떠십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 좀 자신감이 자꾸 출산에 대한 자신감, 기대감 같은 게 올라가지 않나요? 네, 올라가요. 그죠? 계속 하고 싶고. 영상 보면서 나도 꼭 저렇게 애기 낳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네, 생기죠. 그런 마음도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찾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영님이 예정일이 언제더라? 3월 20일요. 3월 20일. 이제 뭐 아주 많이 남은 건 아니다. 그죠? 네. 오케이. 이번 주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여기원에서 또 뵐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제가 안내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다음에 또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다음에 또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이 줌에 오기 위해서 숫자 9자리를 제일 위에 찍었잖아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여러분 핸드폰 모델명이 찍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성함, 뭐 다니는 병원, 출산 예정일 이렇게 쓰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예로 제가 써놨는데 어떤 분은 제가 예로 쓴 제 이름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똑같이 쓰고. 너무 재밌었어. 아셨죠?
사은품 교실을 하면 더 재밌을까요? 자, 왜 우리가 진짜 산모교실 가면 뭐 이렇게 추첨해서 여기에서 사은품 추첨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미가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미 팀장이 뭐 아까 뭐 남겼잖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뭐 보내드릴게요. 또는 뭐 그중에서 그 할 때마다 늘 드리면 우리 돈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뭐 추첨해서 드리고, 한번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는 해당 안 되고, 또 못하신 분 추첨해서 드리고, 뭐 그런 방식으로, 그래도 퀴즈, 사은품보다는 퀴즈, 사은품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고, 또 다음번에는 중간에 실제 자연 출산하신 분, 또는 뭐 제왕절개 하신 분, 또는 조산사 선생님, 또는 산부인과 닥터, 이런 분들을 중간에 좌담처럼 초청해서 인터뷰를 같이 하면서 하는 산모교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 임신분들 좀 알려주시고, 사용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아마 못 들어와서 헤매고 가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1회 산모교실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나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에 보면 제일 위나 아래쪽에 나가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나가실 수 있고요. 오늘 강의한 것은 그대로 녹화를 떠서 여러분 혹시 원하시면 다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 놓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밤 수고하셨고요. 잘 주무시고 내일 또 멋진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숙면하시기 바랍니다. Good night.